이어서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익의 발생까지 했죠. 이해하셨을 거고. 자, 이제는 반대예요. 비용이 발생한 거야. 무슨 말이에요? 자, 읽어봅시다. 분명히 단기에 귀속되어야 되는 비용이 맞지만 결산일까지 12월 31일까지 실제로 현금은 지급되지 않은 부분을 단기 비용으로 인식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 요게 결산을 해줘야 되는 여러 가지 주제 중에 하나다. 자, 무슨 말일까요? 이번에는 보통 예금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은행으로부터 차입금을 빌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동일해요, 논리는. 그 차입금에 대한 1년치 이자를 매년 3월 31일에 한 번만 딱 1년치를 지급하면 되는데 그 1년치를 계산하는 기준이 전년도 4월 1일부터 당해년도 3월 31일까지의 1년에 대해서 이자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 2020년 3월 31일에 2019년 4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한 이자는 이미 지급을 한번 딱 했는데, 근데 2020년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한 이자가 12만 원이거든요. 1년치가 똑같이 월 1개월당 만 원이라고 그냥 가정합시다. 요 이자는 아직 지급하지 않았대요. 당연히 안 했겠죠. 왜? 이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매년 3월 31일에 한 번만 지급하기로 약속한 그런 차입금이었으니까 얘는 아직 지급이 안 됐죠. 12만 원이라는 돈이 명시적으로 회사 통장에서 출금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회계 처리가 기중에 과연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없었으니까 12월 31일 기말에 와서 어, 신경을 써서 추가로 해주란 얘기예요. 즉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9개월 동안의 이자는 우리가 내야 될 의무가 확정된 거죠? 왜? 이 기간 동안에 차입금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으니까. 그쵸? 확정됐기 때문에 9개월 동안의 이자는 얼마? 9만 원인데 요 9만 원을 실제 현금이 당장 나가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해줘야 된다? 어떻게 해줘야 된다? 비용으로 인식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 발생이라는 내용이 나오면 전부 다 똑같아요. 뭐다? 단기에 현금 흐름은 실제로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속은 단기에 귀속분이 맞다는 거예요. 수익이든 그게 비용이든.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요? 어떤 계정 과목이 그래서 나올까요? 미지급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이 나와야 되겠죠. 왜? 단기에 귀속되어야 될 비용이 맞긴 맞는데 내가 지급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지급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름이 미지급 비용이지. 그리고 얘는 어디로 간다? 여기죠. 미지급 비용으로 가고 얘는 부채로 표시가 됩니다. 부채로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차변에는 뭘 쓰면 될까요? 이거는 단기의 비용이 맞으니까 그 비용이 어떤 비용이냐에 따라서 뭐 수선비가 될 수도 있고 뭐가 있죠? 복리후생비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계정 과목이 비용 계정 과목이 있지만 그 내용에 맞는 적절한 계정 과목을 써주시면 된다. 얘는 이자 비용으로 써주면 되겠네요. 이해되셨죠? 그럼 여기서 하나만 조금 더 나아가서 요건 조금 밑으로 내려서 자 그래요. 그럼 이거 궁금하지 않아요? 그래서 2021년 3월 31일이 됐어요. 이때는 어떻게 하면 돼? 이때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생각을 해볼게요. 차변에는 뭐가 오지? 대변에는 뭐가 오지? 자, 일단은 차변에는 요거 같은 경우에는 1년치 이자를 드디어 내년 3월 31일 날 받겠죠? 자, 현금 12만 원이 한 번에 들어옵니다. 그럼 대변에 이거에 대해서 이자 수익 12만 원 이렇게 인식하면 되느냐? 아니지. 12만 원은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그렇게 1년 동안의 전체 수익이 이자 수익이 12만 원인 거잖아요. 2021년에 귀속되는 수익은 얼마예요? 3개월이잖아. 1월, 2월, 3월. 3월 말까지였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12만 원이 아니라 3만 원이 되는 거죠. 3만 원만 2021년에 수익으로 귀속을 시켜야 정확한 수익의 귀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어때요? 차변은 12만 원이고 대변은 3만 원이니까 9만 원만큼의 차익이 생기잖아요. 대차 차익이 생기잖아. 그럼 이 9만 원이라는 거에 대한 계정 과목은 뭘 쓰면 될까요? 그렇죠. 역시 똑똑한 여러분들은 바로 답변하실 줄 알았어요. 바로 뭐다? 전년도 말에 2020년 12월 31일에 우리가 계상했던 바로 그 계정 과목 뭐? 예, 미수 수익 9만 원 얘가 이때 사라지면 되는 겁니다. 개념상으로도 말이 맞잖아요. 받지 못한 수익은 맞는데 아직 받지는 못한 수익이었는데 그 수익을 언제 받았다 실제로? 2021년 3월 31일 날 받았으니까 그 계정 과목이 더 이상 존재할 이유는 없죠. 그러니까 차변에 있던 계정 과목을 사라지게 만들고 싶으면 대변에다가 동일한 이름과 동일한 숫자를 써주면 사라지게 된다. 요게 이제 그 연도, 해당 연도, 다음 연도에 실제로 돈을 받았을 때의 회계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거는 우리가 지금 결산해서 다룰 내용은 아니지만 어쨌든 연관성이 있으니까 한번 끝까지 이해를 해본 거예요. 요건 어떻게 될까요? 요 경우에는 반대겠죠? 어, 이때서야 내가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 12만 원 1년치를 다 실제 지급을 할 거고, 그죠? 그리고 여기는 이자 비용을 인식해야 되는데 언제 것만 2021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3개월분에 대한 것만 이렇게 비용을 인식하고, 그럼 다시 또 9만 원의 차익이 생기네. 이번에는 차변에 대차 차익이 생겼네요. 이 계정 과목은 뭘 쓰면 될까요? 그렇죠. 동일한 논리입니다. 동일한 논리. 뭐? 미지급 비용을 쓰면 되겠죠. 이렇게. 자, 미지급 비용. 전년도 말에 계상되어 있던 미지급 비용. 아, 비용이 맞는데 2020년의 비용은 맞는데 그런데 지급만 안 한 거. 그죠? 어. 지급은 아직 안 한 거. 그거를 언제 지급해서 실제로? 2021년 3월 31일 날 지급했잖아, 실제로. 그러니 더 이상 내가 아직 지급하지 못한 비용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죠. 없어지려면 얘를 없애버리려면 대변에 이 금액만 어, 네, 이게 아닌데 대변에 이 금액만큼 잔액이 남아있던 걸 없애주기 위해서는 어디로 간다? 차변에 똑같은 내용을 써주면 얘랑 이렇게 상계가 되면서 결국 대변에는 미지급 비용이 0이기 때문에 아예 이 계정 과목 자체가 표시가 되지 않겠죠. 자, 요거 오늘 이게 수익의 발생과 이연, 그죠? 그리고 비용의 발생과 이연, 이 개념을 오늘 꼭 반드시 확실하게 이해하고 영원히 여러분이 여러분의 내용으로 여러분 것으로 만드세요. 이거 뭐 계속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 편하게 들으면 계속 헷갈려요. 그런데 집중해서 들으면 한 번 들으면 딱 이제 이해가 되는 거야. 그죠? 자전거를 한번 탈 줄 알면 한 3, 4년 후에 다시 타도 탈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체화가 됐다고 얘기하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체화가 되려면 이거 한번 정확하게 이해하고 한 6개월 뒤에 다시 이 내용 설명해봐 라고 했을 때 자기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자전거를 그냥 탈 수 있는 것처럼. 그게 진짜 공부예요. 진짜 공부. 밑줄 긋고 열심히 밑줄만 긋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 머릿속에 남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가 돼야 돼요. 이해가. 개념이 정확하게. 자, 이번에는 이제 수익의 이연으로 갑니다. 수익의 이연. 발생까지 여기는 좀 쉬워. 그죠? 그런데 수익의 이연은 요 내용이 반대입니다. 무슨 말이냐? 아예 그냥 비용의 이연도 같이 할게요.
일단 단기 중에 현금 흐름은 있어요. 돈을 수익이기 때문에 상대방으로부터 현금을 받긴 받았어. 그런데 하필 그 받은 돈 중에 일부는 아무리 봐도 단기 게 아니야. 다음 거야, 다음 거. 다음 기수의 수익으로 인식해야 이게 적절한 그런 경우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발생하고 이연은 반대입니다. 반대인데 이연은 실제 현금 흐름은 있지만 돈을 전체를 다 받긴 받았는데 이 돈이 전부 다 2020년 단기에 그냥 수익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성격이 아니라 이 중에 일부는 내년도 수익이라고 얘기해야만 하는 것들이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경우에 수익을 이연시켜야 적절하게 귀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산 분기에서 반영해 줘야 할 어, 그런 주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거랑 관련해서는 관련 계정 과목 이름이 뭐가 나올까요? 한번 맞춰보십시오. 수익은 수익인데 여기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게 좋겠네요. 더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아. 수익은 수익인데 받지 못한 수익이다. 비용은 비용인데 지급하지 않은 비용이다. 수익은 받긴 받은 수익인데 너무 빨리 받은 수익이다. 그걸 뭐라고 한다? 선수 수익이다. 쉽죠? 예. 수익이 맞긴 맞는데 미리선이야, 미리선. 미리 받은 수익이네. 내년도에 수익이 맞는 건데 단기에 그냥 한꺼번에 같이 받아버렸네. 자, 비용의 이연은 뭡니까? 비용은 비용인데 무슨 비용일까요? 먼저 지급한 비용이네. 선급 비용. 아, 올해 비용 아니라 다음 연도의 비용인데 다음 연도에 지급하면 될 비용까지도 단기에 그냥 바로 다 지급해버렸네. 그 부분을 반환해야 되는 거죠. 결산 때는. 자, 이해되셨죠? 그럼 갑니다. 2연. 예를 들어보면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내년 3월 31일까지 우리가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법인이. 그래서 누군가한테 그 건물을 빌려줬어요. 빌려주고 한 달에 임대료는 10,000원꼴이야. 그래서 너 1년 동안 빌린다고 했으니까 12만 원 임대료 줘.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상대방이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1년치 다 낼게요, 한 번에. 그리고 4월 1일에 임대가 개시되자마자 1년치 임대료 12만 원을 다 줬어요. 나한테. 그럼 이거 어때요? 현금이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들어왔죠. 현금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들어왔으니까 이 12만 원에 대한 분괴가 기준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언제? 4월 1일에 한 번 받았다니까? 한 번에? 그러니까 날짜 2020년 4월 1일에 그렇죠. 분괴가 한 번 있습니다. 얘는 존재해요. 뭐라고 분괴했을까요? 근데 분괴할 때 케이스가 두 가지로 나눠져 이렇게. 그 수령한 12만 원 전체를 다 그냥 바로 수익으로 처리해서 분개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그래도 또 누군가는 요거는 1년치를 한꺼번에 받은 거고 내년치까지도 내년치라고 해봐야 여기 21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치인데 그 3개월치도 한꺼번에 다 받은 거니까 요런 거는 단기 게 아니라서 요거는 다 미리 받은 거니까 부채로 처리해야 돼. 뭐 요런 걸 좀 공부한 친구들은 알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똑같이 4월 1일 날 돈을 받았어도 회계 처리가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해놨는지를 알아야 돼, 먼저. 이 돈이 들어왔을 때 과연 회사는 어떻게 먼저 처리해놨는가. 1번, 수령액을 전체를 다 수익으로 처리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놨겠어요? 현금을 12만 원이라고 해놓고 대변에 이거 뭐 다 수익이지 뭐. 임대료 수익 하고 12만 원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현금 12만 원 들어왔으니까 임대료 받았고 이거 그래도 다 수익이 우리 거 아니잖아 하고 선수 수익 이렇게 알아서 12만 원 먼저 해놓은 친구도 있어요. 어떻게 분괴를 하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어 여기 위에 있는 것처럼 분괴를 해놨든 아래에 있는 것처럼 분괴를 해놨든 이미 분괴되어 있는 내용을 보고 그죠? 우리 12월 31일 요 기말에는 결산 분괴를 할 때는
요 되어 있는 분계에 맞춰서 올바르게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12월 31일 분계가 결산 분계가 약간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왜? 기존에 어떻게 해놨느냐에 따라서. 자, 그럼 우리는 일단 이거는 이해해야 되겠죠. 2020년 단기에 우리가 수익이라고 임대료 수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예요? 12만 원이에요? 아니면 혹시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9개월에 대한 9만 원이에요. 그렇죠. 9만 원이죠. 9만 원. 2020년에 임대료 수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금액은 9만 원이 맞습니다. 왜? 기간이 거기까지만 경과했고 우리가 받을 권리가 확정됐으니까. 그쵸. 21년 1, 2, 3에 대해서는 아직 받을 권리가 확정된 건 아니에요. 왜? 실제로 임대를 그 사람한테 줬어야만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만약에 21년 1월 달에 이 사람이 더 이상 나는 못 쓸 테니, 여기를 임대할 필요가 없어서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3개월치에 대해서 받을 권리가, 권한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 불확실한 거죠. 근데 확실한 그 권리는 9개월치는 받을 권리가 생겼다. 이미 9개월 동안 임대를 줬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여기서 우리가 가야 될, 자, 차변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현금 12만 원. 이거는 뭐 4월 1일 날 받은 건 맞으니까. 대변에는 제일 중요한 게 우리는 임대료 수익이 이번 연도에는 얼마가 되어야 한다? 9만 원이 되어야 된다. 이게 기준점이라는 걸 아셔야 돼. 이게 기준점이에요. 기준점. 어, 그리고 나머지 3만 원은 뭐다? 예. 2021년도에 해당되는 임대료를 미리 받은 거기 때문에 먼저 받은 수익, 지금 올해의 수익은 단기의 수익은 아닌 먼저 받은 수익 3만 원 이렇게 요 회계 처리 내용대로 최종적으로 표시되어야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결산분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얘가 가야 될 길인데 얘가 최종 목적인데 목표인데 4월 1일 날 이미 분계를 어떻게 해놨어? 현금 12만 원, 임대료 수익 12만 원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차이 나는 게 뭐가 있어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차이 나는 게 현금 12만 원은 차변은 차이가 없죠. 건드릴 필요가 없네. 근데 뭐가 차이가 나? 임대료 수익이 9만 원이 최종적으로 표시가 돼야 올바른 건데 이미 12만 원을 표시해 놨으니 3만 원만큼을 줄여줘야 임대료 수익이 9만 원만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임대료 수익을 얼마? 3만 원 차변에. 그리고 이게 지금 최종적으로 가야 되는 목표인데 목표 분계인데 기중에 이미 이렇게 분계를 해놨으니 차이점을 보면 선수 수익 3만 원에 대한 분계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대변에는 선수 수익 3만 원 이렇게 해주시면 요게 바로 뭐다? 요게 기말 결산 분계다. 그러면 회사에는 지금 4월 1일자 분계 요거 하나랑 12월 31일자 결산 분계 요거 하나랑 요 총 두 개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서 임대료 수익 그 다음에 동일한 임대료 수익 요거를 3만 원과 12만 원을 상계하면 여기가 9만 원인 셈이 되는 거고 즉 현금 12, 임대료 수익 9, 선수 수익 3 우리가 가고자 했던 이 목표 분계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요걸 추가로 해줌으로써 이해되셨죠? 자 이번에는 수령액을 전체를 다 그냥 수익이 아니라 이거 여러분들 또 모르지 임대료 수익은 손익계산서에 수익으로 표시되는 항목이고요. 선수 수익이라는 계정 과목은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표시되는 계정 과목이에요. 이름은 비록 수익으로 같지만 표시되는 곳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 지금은 부채로 전부 다 처리를 해놨다 이겁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목표로 하는 요걸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분계를 해주면 될까요? 똑같이 차변의 현금 12, 차변의 현금 12 건드릴 게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수 수익 3만 원만 잡으면 되는데 여기 너무 많이 잡아놨어. 12만 원으로. 그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없애주면 될까요? 9만 원만큼 없애주면 반대 분계를 해주면 선수 수익 3만 원만 남게 되고 그 다음에 임대료 수익에 대한 얘기가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임대료 수익 9만 원 이렇게 해주면 대차 차액도 맞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고자 하는 최종적인 목표 분계로 이 두 개를 합치면 요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한다? 회계 결산, 결산 분계라고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면 이해하셨겠지만 기중에 어떻게 처리를 해놨느냐에 따라서 이 수익의 이연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결산 분계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 다르잖아요. 지금 두 개가. 그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앞에 있는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이 내용만 보고 결산 분계가 맞았다 틀렸다 얘기하는 거는 무의미한 얘기다. 무의미한 얘기다. 자, 비용의 이연 가겠습니다. 되셨죠? 똑같아요. 이번에는 뭐야? 위에서는 우리가 남는 건물을 빌려줬기 때문에 임대료를 받는 수익을 받는 입장이었지만 자 이번에는 비용이야. 우리가 누군가한테 건물을 빌려서 쓰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임차료를 줘야 되는데 내용은 위에 수익과 동일합니다. 다만 반대의 입장일 뿐이고 우리가 2020년 4월 1일에 한 번에 내년도 3개월치까지도 포함해서 임차료를 다 지급했습니다. 그러니 대변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현금 12만 원이 나오겠죠? 그리고 지금 제가 적고 있는 이 파일은 또 올려드릴 테니까 뭐 엄청 막 지금 적지 않아도 돼요. 이해를 꼭 하세요. 이해를. 현금은 12만 원 나갔죠, 비용으로. 그런데 지급액을 전체를 다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어떻게 처리했겠습니까, 이거를? 그냥 바로 지급 임차료라는 요거는 손익계산서상의 비용 계정 과목입니다. 비용으로 표시되는 계정 과목 12만 원 이렇게 해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2020년에 귀속되어야 될 비용은 12만 원 전체가 아니라 얼마다? 4월부터 12월까지에 대한 임차료 즉 9만 원만 비용이 되면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이 잡혀 있잖아. 얼마만큼? 3만 원만큼 더 많이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걔를 없애줘. 어떻게? 지급 임차료 3만 원 이렇게 반대 분기를 해줘요. 그리고 나서 얘는 내가 너무 먼저 준 비용이네. 먼저 지급한 비용이네. 얘는 내 입장에서 보면 안 줘도 될 비용을 미리 지급해 놨으니까 나중에 돈 달라고 했을 때 내가 예전에 줬잖아 먼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자산으로 볼 수 있죠. 네, 선급 비용이라고 하고 얘는 자산입니다. 자산 3만 원 이렇게 분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로 비용으로 처리한 게 아니라 처음에 내가 돈을 한꺼번에 다 내년도 것까지 지급했을 때 자산으로 처리한 경우가 있어요. 이 선급 비용이라는 개념을 배웠기 때문에 나는 뭐 좀 회계를 아는 사람이니까 누가 이거 무식하게 지급 임차료를 전체 비용으로 처리하나? 내년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허허 이러면서 나는 배운 사람 이러면서 12만 원 이렇게 해놨어요. 그죠? 그럼 이렇게 되면 이것도 완벽한 처리는 아니잖아, 근데. 그죠? 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거는 지급 임차료라는 비용이 그래도 단기에 9만 원은 귀속돼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고려가 지금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지급 임차료 요거는 비용입니다. 9만 원 해주고 그리고 뭐 해주면 될까요? 자, 선급 비용은 12만 원이 아니라 내년도 1, 2, 3, 3개월치에 대한 3만 원만 잡으면 되는데 네가 너무 많이 잡았다. 12만 원 아니야. 9만 원만큼 없애줄게. 그러면 선급 비용은 3만 원만 잡히게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역시나 이 경우에도 비용의 이연인 경우에도 기말 결산 분기의 내용은 기중에 어떻게 이미 회계 처리를 해놨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해하셨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이 가장 기본적인 수익과 비용의 발생 이연에 대한 내용 하는데도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예, 앞으로 14개를 더 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요. 자, 괜찮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죠, 계속. 그래서 발생이라는 개념이 생기면 오케이. 단기 중에 현금 흐름은 없었지만 우리가 기말에 알아서 인식해 줘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고 이연이라는 개념이 이연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기중에 현금 흐름이 있었지만 이 현금 흐름이 단기 것만에 해당되는 게 들어오거나 나간 게 아니라 다음 기에 귀속되어야 될 것까지도 같이 들어오거나 같이 나갔으니까 그 부분만큼을 이렇게 반환해야 된다. 그거에 대한 결산 분계가 요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죠? 음. 요것만 좀 정확하게 아셔도 그 많은 부분이
해결이 돼요. 이 부담을 덜 수가 있어요. 이 회계에 대한 부담을. 자, 그 다음에 이제 현금 과부족인데, 현금 과부족은 또 3교시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